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크립토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비트코인 6.9%, 이더리움은 무려 10% 하락하면서 크립토 관련주들도 일제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7%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악영향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일단 이슈가 결국 관세 정책이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정책이 계속 부각화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성이 계속 이어지게 됐을 때 이제 코인에 대한 가격이 좀 하락할 전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21일 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바이비트에서 이제 이더리움 이제 2억 탈취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특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만기 20년물에 대한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총 20억 달러 수준인데 그거를 발행을 해서 자꾸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빠지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회계 변동성에서 재무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21일 이후에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 하에서 기존에 얘기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비축 자산 이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시간에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 물론 4월 2일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겠지만은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7% 하락하면서 한 주당 26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늘 과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중국의 규제 당국의 규제가 있었던 이 FSD를 중국에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좀 부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FSD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적에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일단 시장에서는 중국판 이제 FSD에 대해서 일단은 레벨 한 2단계 정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이제 FSD 같은 경우는 대략 2.5에서 3단계 기준이고, 실제로 이제 BYD에 있는 신의 눈 이게 대략 이것도 한 2.5등급 정도 됩니다. 레벨 2.5단계 정도 수준인데, 대신에 BYD는 이제 무료 배표를 하는 거죠. 대신에 테슬라 이제 이 중국판 이제 명칭이 나왔습니다. 도시형 이제 도시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대략 가격이 한 6만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1,200만 원 수준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게 매출이 나오느냐. 아마 지금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테슬라 이제 인도량이 대략 40만 대 이제 위로 이제 상향이 됐는데, 실제로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자체는 40만 대 하입니다. 워낙 이제 1월 달 안 좋게 나왔고 2월 달도 아마 좋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관건은 테슬라의 반등은 결국 3월 달 주니퍼 Y가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BYD도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에 추정치만큼 판매량이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좀 고민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1월 달 유럽향 이제 매출도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BYD도 영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은 만큼 결국에 양강 체제에 있던 상황에서 BYD가 일단은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시장에서 조금 우위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로보택시 데이에서도 테슬라가 이 FSD 채택률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EV 이 전기차 판매 촉진제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FSD 매출이 계속해서 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중국에서 테슬라한테 남아있는 허들이 앞으로 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짧게 여쭤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중국도 이제 유니티 로봇이나 이제 양산을 통해서 전기차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주니퍼 Y뿐만 아니라 더 저가형 모델도 같이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도 더
낮은 이제 가격대를 경쟁화하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불꽃 튀는 경쟁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가라앉긴 하겠지만은 결국 전기차 수요가 얼마만큼 개선되느냐가 좀 중국에서 좀 굉장히 판도가 좀 갈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테슬라 오늘도 뭐 4%대로 지금 초반에 장 초반에 내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황이 좀 부진해 보인다라는 거 투자자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좀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유럽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자동차 판매량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워낙 이제 자동차 소비재 같은 경우 워낙 가격이 큰 상황이고 만약에 보조금도 줄어든 상황이라면은 결국에는 할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그만큼 이게 민감하게 판매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야 지금은 이번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적어도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데 안정화되는 단계까지 가야 이제 향후에 대한 금리 좀 전망치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만약에 하반기 뭐 올해 그 금리 한 번 더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동결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런 소비에 대한 수요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올라올까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없앤 게 향후에 그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런 지원을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향후에 업황에 대한 회복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전기차에 대한 업황 회복이 조금은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이제 글로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나 이제 ECB나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금리 인하를 계속 지속해 한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시장이 유럽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